자, 이제는 그 프로세서 간의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어드 메모리라는 거는 두 개의 프로세서 간의 그 메모리를 같이 이제 로지컬 메모리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서 이제 프로세서 A에 대한 어떤 그 로지컬 메모리, 그러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겠죠. 그 프로세서 B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쉐어드 사용을 안 하면은 요 프로세서 A가 사용하는 요 메모리 영역과 프로세서 B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쉐어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메모리를 쉐어를 하려면은 이 쉐어드 메모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뭔가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의 요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이제 그 OS 운영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할당을 받은 뒤에 그게 이제 요 각각의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요걸 이제 액세스하게 되면은 요 프로세서의 요 부분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 영역이 돼 갖고 요 같은 부분을 액세스한다 이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은 요 부분들은 각각의 프로세서의 프라이빗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메모리를 참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같은 메모리 영역이 아닌데 요 이제 쉐어드 메모리 요 부분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로 요걸 할당받게 되면은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에서도 이제 같은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프로세서 간에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쉐어드 메모리만 가지고는 그런 어떤 프로세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전혀 이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쉐어드 메모리는 이제 세마포하고 같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서 간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 간에 프로세서 P1과 P2의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안에 있는 스레드 간의 쉐어드 메모리는 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글로벌 변수 다 스레드 간에 이제 쉐어링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프로세서 간의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만드는 건데, 물론 이것도 그 포직스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그 시스템 5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5에서 만든 요 4개의 그 시스템 콜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5 API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마포에 했던 것처럼 먼저 여기도 쉐어드 메모리를 갖다가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가 쉐어드 메모리를 공유하려면은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만들거나 처음에는 쉐어드 메모리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 만들어진 걸 이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가 세마포에서 샘겟이라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키 값을 두고 이 키 값을 이제 두 개의 그 P1과 P2 프로세서가 요 같은 키 값을 이제 주면 동일한 그 쉐어드 메모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게 세마포에서도 비슷했죠. 이제 쉐어드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그 같은 걸 줄 수 있는데 그 플래그도 여기 보면은 쉐어드 메모리 플래그도 우리 세마포에서의 플래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퍼미션 있죠.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read, write, execute. 이 퍼미션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create, 그러니까 IPC create.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쉐어드 메모리가 없으면 하나 만들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런 플래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만들 때 몇 바이트로 만들 거냐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리턴 값은
요 인티저 값이 리턴 되는데 뭡니까? 바로 shared memory 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좀 전에 그 세마포 했을 때처럼 두 개의 프로세스 P1과 P2가 일단은 요 키 값을 가지고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그죠? 이 키 값은 이제 P1, P2가 같은 값을 가지도록 약속을 해 놓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shared 메모리를 만든 뒤에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리턴 되는 게 이 리턴 해주는 게 이 뭡니까? shared memory ID죠.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은 이 각각이 shared memory ID를 가지고 이제 이 shared memory를 이제 레퍼런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shared memory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뭡니까? 내 프로세스 공간에 여기 앞에 봤던 것처럼 만들고 나면은 요 각각의 프로세스는 요 내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요 쉐어드 메모리가 딱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요걸 갖다가 그 어태치를 시켜야 됩니다.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요 만들어진 쉐어드 메모리가 내 프로세스 공간 각각의 프로세스 공간에 이렇게 딱 어드레스로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어태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쉐어드 메모리 이제 어태치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쉐어드 메모리 케이스에서 만든 쉐어드 메모리 ID를 이제 그 첫 번째 아규먼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메모리 공간 어드레스 어디다가 어태치 할 거냐 해갖고 어드레스를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안 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너를 주면은 프로세서가 알아서 공간을 그 어드레스를 딱 할당해 줍니다. 이걸 내가 값을 준다는 거는 내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공간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메모리 어드레스 할당은 다 운영체제가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너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플래그는 이제 요런 플래그가 있는데 보통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제로로 많이 씁니다. 자, 그 어태치 반대말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 디태치인데, 어쨌든 요 어태치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운영 체제가 그 메모리 어드레스 몇 번지부터 쉐어드 메모리를 할당해 줬다. 지금 같으면 요 어드레스 있죠. 요 어드레스. 쉐어드 메모리를 여기는 쉐어드 메모리를 요 프로세스한테는 요 어드레스에다가 어태치 해줬다 하면 요 해당되는 어드레스가 요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의 리턴 밸류가 됩니다. 리턴 밸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마치 내 메모리인 것처럼 쓰다 보면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 뭘 이제 값을 쓰고 읽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다 쓰고 나면 디태치를 해야 되는데, 디태치는 그 쉐어드 메모리 어태치에서 얻어온 요 어드레스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쉐어드 메모리 디태치를 불러주면 됩니다. 불러주면 되고, 석세스면은 값이 제로고 에러면은 -1이 리턴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컨트롤 커맨드인데, 우리가 이것도 세마포 할 때 비슷한 걸 봤죠. 일단은 이제 쉐어드 메모리 ID, 쉐어드 메모리 케이스에서 얻어온 ID를 아규먼트로 해갖고, 커맨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상태를, 스테이터스를 보는 거, 어떤 값을 세팅시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쉐어드 메모리를 딜리트 해버리는 거, 이제.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직스 라이브러리처럼 디스트로이 하라 이런 펑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에서 쉐어드 메모리를 딜리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에서도 비슷했죠. 셈 컨트롤에서 세마포를 갖다 딜리트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에서 이걸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커맨드에 따라서 다음 아규먼트 값이 결정되는데, 요런 어떤 스트럭처 형태의 아규먼트인데, 우리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IPC RMID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값이 뭔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 사용되는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컨슈머 쪽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 쪽 프로그램, 그러니까 두 개의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보면은, 살펴보면은 컨슈머 쪽 메인 함수를 먼저 한번 보면은 프로그램 방금 제외하고 메모리 get 하죠. 1, 2, 3,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가, 그러면 이제 요 쉐어드 요 메모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쉐어드 메모리를 없으면은 지금 안 만들어, 요 키 값에 대한 쉐어드 메모리가 없으면은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있으면 그 쉐어드 메모리를 가지고 오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P1이 지금은 P1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컨슈머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프로듀서도 가져가겠죠.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쉐어드 메모리 사이즈는 어떤 요런 스트럭처 사이즈만큼, 그러니까 요 스트럭처 사이즈가 요건데 요 버프에 해당되는 만큼 쉐어드 메모리를 요 스트럭처 사이즈만큼 쉐어드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 리턴 값이 -1이 아니면 이제 성공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어태치 하는데, 어드레스를 이제 널 값을 주면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적당한 어드레스에다가 요 쉐어드 메모리를 어태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턴 어드레스 값을 우리가 이제 쉐어드 메모리로 받아오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요 어드레스를 내가 이제 요 스트럭처 변수, 스트럭처 타입으로 쓰고 싶으면은 요 어드레스를 타입 캐스팅을 이렇게 해갖고, 그죠? 이제 요 스트럭처의 포인트 조금 여기 어드레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멤버들을, 여기 있는 멤버들을 액세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return by you,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프로듀스가 요 스트럭처 형태의 쉐어드 메모리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잔뜩 넣어주고 return by you에다가 1을 딱 세팅해 놓으면은 컨슈머는 요 return by you가 값이 1이면은 요 텍스트를 가져가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초기치는 0으로 해놓고 이제 while loop을 돌다가 return by you 값이 1이면 뭔가 프로듀스 쪽에서 요 텍스트를 써줄 테니까 요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you wrote, 네가 쓴 거 이런 거다. 그리고 좀 슬립 했다가 뭡니까, 이제 return by you를 또 제로로 클리어 해주고 다시 루핑을 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컨슈머 쪽을 한번 봅시다. 프로듀스 쪽을 한번 봅시다. 프로듀스도 이렇게 쉐어드 메모리 겟 해갖고 아까 그 컨슈머하고 똑같은 키 값으로 넣어줘야 두 개가 같은 쉐어드 메모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스트럭처 사이즈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리드 라이트, 그러니까 오너나 그룹이나 다른 사용자도 다 리드 라이트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요 키에 대한 쉐어드 메모리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 먼저 실행되는 쪽에서 쉐어드 메모리를 만들게 되는 거고, 늦게 실행된 쪽에서는 그 만들어진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를 가져오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태치를 하게 될 테고, 그래서 어태치가 잘 됐으면 이제 뭐 어드레스 한번 출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쉐어드 메모리 요거는 뭡니까? 그냥 요거죠. 이렇게 어떤 형태로 쓸지를 모르니까 요 어드레스를 이제 보이드 형태의 포인트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직접 이제 이걸 포인트로 해갖고 직접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갖고 다른 포인트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while loop을 도는데 뭡니까? 자, return by you가 1이면 내가 지금 버프에다가 썼다는 소리죠. 이 프로듀스가. 그러면 컨슈머가 가져갈 때까지는 while loop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while loop이 제로가 되면은 컨슈머가 이 버프를 읽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버프에다가 써주면 되죠. 버프에다가 써주면 되는데, 어떻게? 요 쉐어드 메모리 버프에다가 지금 내가 로컬하게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 써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뭘 써줄 거냐 하면은, 요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뭔가 한 문장을 읽어갖고 요 버프에다 써놓고는 요 버프에 있는 값을 이렇게 카피해 준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 놓고는 return by you를 1로 딱 해주면 뭡니까? 프로듀스가 지금 이제 스탠다드 인풋부터 뭘 읽어서 쉐어드 메모리에다가 문자를 써놨다 하는 걸 표시죠. 그러면 컨슈머는 아까 지금 보면은 컨슈머는 요 return by you가 1이면은 이제 네가 뭘 썼다 하는 거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출력해 주고 이제 가지고 가면 return by you가 제로가 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while loop을 돌고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탠다드 인풋으로부터 읽어온 값이 뭔가 스탠다드 인풋에 넣은 값이 end라는 문자열을 넣었으면은 그러면 요 running 값을 제로로 해갖고 while loop을 빠져나와 버리라 이거죠. 이거 false가 되니까 빠져나오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게, 그러면 이제 shared memory detach를 해라 이거죠.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니까 detach를 하고 이제 shared memory detach를 할 테고, 그러면 이 컨슈머 쪽에서도 자기가 읽은 문자열이 end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스가 넘긴 문자열이 end면 자기도 런닝을 제로로 해갖고 이 while loop을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자기도 쉐어드 메모리를 디태치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지워버려야 되겠죠. 그때 쉐어드 메모리 해갖고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에 IPC RMID. 자, 지우는 거는 한쪽에서만 불러줘야 되겠죠. 양쪽 프로세서가 다 이걸 불러주면 먼저 이제 프로세서가 지웠는데 없는 쉐어드 메모리를 또 지우면 에러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컨슈머 쪽에서만 요 쉐어드 메모리 컨트롤을 불러주고, 프로듀스 쪽에서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불러줘요. 자,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걸 한번 쭉 봤는데, 쉐어드 메모리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거를 쉐어드 메모리 1, 2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짜갖고 뭐가 원인가요? 컨슈머가 원인지 프로듀서가 원인지 지금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는 쉐어드 메모리, 하나는 프로듀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컨슈머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u route 이거 해놓고는 또 슬립 좀 하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u route 이렇게 하고 좀 슬립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end를 딱 치면은 다 끝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세마포와 쉐어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이제 세마포와 쉐어드 메모리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예제에서는 쉐어드 메모리 사용법만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런 쉐어드 메모리를 쓰려면 이제 세마포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그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간에 이제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려면은 또 이제 세마포도 사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다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프로세스 간에 서로 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려면 또 세마포도 써야 되고 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메시지 큐라는 거예요. 메시지 큐는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뭡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메시지를 이제 보내면 받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그 한 컴퓨터 이내에, 한 시스템 이내에 서로 다른 프로세서 간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메시지 큐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아주 그 편한 방법,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큐도 포직스 라이브러리도 있고 시스템 5도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5에 대한 API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5 API도 보면 이제 메시지 get, 메시지 send, receive, control. 그러니까 그 전에 세마포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죠? 세마포는 sem get, 여기 sem control. 그 다음에 이제 요 sem 좀 달랐죠. 여기도 이제 여기만 다르고, shared memory도 shared memory get, shared memory control. 요거는 같았죠. 대신에 이제 shared memory는 뭡니까? shared memory attach. 그 다음에 shared memory detach. 요 두 개만 이제 요것들만 고유한 펑션이고, 요 get하고 컨트롤 하는 거, 요거는 다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죠? 다 형식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메시지 큐도 메시지 큐를 하나 만드는 거는 여기서 하겠구나, 메시지 큐를 지우는 거는 여기서 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메시지 큐를 하나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메시지 큐를 가져오거나 하려면 메시지 get이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 그래서 메시지 get이 하는 역할은 이거다 이거죠. 반드시 이제 키 값을 줘야 되는 거죠. 이 키 값을 서로 다른 프로세서가 같은 키 값을 줘야 같은 메시지 큐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해당되는 키에 대해서 메시지 큐가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 테고, 만들어져 있으면 그 메시지 큐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플래그인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read write 요 옵션을 줄 수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이제 우리가 IPC create 같은 걸 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지 큐가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거고, 그 외에 또 가끔 쓰는 게 IPC private라고 해서 이 메시지 큐는 프로세스 내에서만 사용해라. 그러니까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들 간의 메시지 큐를 통해서 주고받고 이럴 때 이제 사용해라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요것도 잘 안 씁니다. 그냥 서로 다른 프로세서 간에도 쓸 수 있게 하려면 요 플래그를 안 주면 되죠. 요거는 안 주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뭡니까? 리턴 하는 거는 바로 요 인티저가, 그러니까 메시지 큐 아이디를 리턴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메시지 큐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 샌드나 리시브나 다른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래서 그 소켓에서 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메커니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요만큼 만들어 놓는 거죠. 메시지를 미리 딱 만들어 놓고 메시지 샌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요만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처음에 4바이트, 요거는 항상 메시지 타입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메시지 타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 메시지를 이런 스트럭처 타입으로, 스트럭처 형태로 메시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항상 제일 먼저는 이렇게 롱 인티저 타입으로 메시지 타입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 보낼 메시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어 놓으면 요 어드레스를 이제 메시지 포인터, 그리고 요 메시지가 총 몇 바이트다 하는 게 이제 사이즈인데,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요 타입을 제외한 요 나머지 사이즈가 메시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플래그는 이제 요 값을 줄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 샌드 하게 되면 뭡니까? 메시지를 실제로 샌드 하고 나면 펑션이 리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IPC nowait를 줘버리면은 메시지가 나간 거하고 상관없이 펑션 콜하면 바로 리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떤 IO나 이런 데서도 쓰는 게 이제 블락킹 모드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제 또는 non-blocking 모드냐, 이렇게 구분하죠. 보통은 아무런 요 플래그가 없으면 이제 블락킹 모드라 그래갖고, 그 메시지가 잘 갈 때까지는 이제 요 프로세서가 블록이 되는 거죠.
웨이팅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 메시지가 완전히 보내지고 나면 리턴이 되는 건데, non-blocking 모드로 하면은 메시지 탁 던져놓고는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상관없이 그냥 리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non-blocking 모드인데, 둘 다 가끔 주로 블락킹 모드를 많이 쓰는데 non-blocking 모드도 가끔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받고 싶으면 이제 메시지 리시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QID를 주게 되고, 자, 그리고 메시지를 이제 어디다 받아야 되겠죠. 메시지를 받을 요 포인터, 메시지를 받을. 그럼 메시지가 이제 딱 들어오면 항상 여기에 뭡니까? 메시지 타입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타입, 이제 타입을 메시지를 딱 읽어갖고 요 타입, 메시지 타입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메시지 사이즈는 이제 총 몇 바이트를 읽어봐라, 메시지 큐에서. 그래서 메시지 큐에서 몇 바이트를 리시브하라. 그리고 플래그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뭡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요 메시지 타입이죠. 요 메시지 타입. 그래서 이제 요 메시지 타입이 뭐냐면은 메시지 큐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 샌드할 때 요 또 메시지 타입을 앞에다가 실어서 보냈죠. 그러면 이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쫙 들어있는데 그 앞에 타입이 이제 막 서로 다른 타입들의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내가 특정 타입의 메시지만 내가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자, 요 메시지 타입을 0을 주면은 그냥 나한테 온 모든 메시지는 다 읽어라 이런 뜻인데, 0이 아닌 값을 주면은 나한테 오는 메시지 중에서 요 타입의 메시지만 읽어라 이거죠. 같은 타입의. 이제 음수를 주게 되면은 그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타입은 다 읽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을 다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떨 때 좋을까요? 그 메시지 중에 프라이어리티를 갖다가 설정해 갖고 좀 긴급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타입을 1로 주고, 좀 뭐 긴급하지 않는 거는 타입을 100으로 주고 이러면 이제 먼저 타입 1에 대해서 먼저 쫙 메시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타입 100에 대해서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시지 컨트롤은 그야말로 이제 메시지 큐 컨트롤 펑션인데, 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IPC, RMID. 그러니까 메시지 큐를 지우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샌드와 리시버 이렇게 프로그램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 개의 그 프로그램을 짜갖고 뭐 항상 하는 거는 메시지 get 하는 거죠. 키 값을 1, 2, 3, 4로 한 거고, 그럼 이쪽도 이제 메시지 get 해갖고 동일한 키 값으로 해야 동일한 메시지 큐를 가지고 또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 샌드를 하기 전에 뭔가 데이터, 그죠? 요 some 데이터, some 데이터에다가 뭔가를 채웁니다, 그죠? some 데이터는 요런 스트럭처 타입이라고 합시다, 그죠? 항상 앞에는 메시지 타입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메시지 타입을 예를 들어 1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텍스트 필드에다가 요 some 텍스트 필드에다가 뭔가 스탠다드 인으로 받은 거를 게 요 버프에 오는 거죠. 그럼 버프에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 갖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이 메시지를 읽어가면 되는 거죠. 메시지 읽어가는 거는 리시버 쪽에서 메시지 리시버를 합니다, 그죠? 아까 요 메시지 QID는 여기로부터 넘어온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요 some 데이터가 메시지를 받아올 텐데, some 데이터 타입은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냥. 스트럭처 타입이고, 최대 이제 버퍼 사이즈만큼 읽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버퍼 사이즈만큼, 그러니까 요 메시지 큐에 들어온 거를 다 읽어갖고 요 텍스트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싹 저장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시지 어떤 걸 읽을까 이거죠. 메시지 to receive 해갖고 이 값이 0이면은 나한테 온 걸 다 읽겠다는 거고, 그냥 1이면은 누가 나한테 보낸 것 중에 메시지 타입이 1인 것만 읽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걸 어디 갔나, 여기다가 스탠다드 아웃에 출력해 보는 거죠. 뭐 그러다가 만약에
이 샌드가 이제 스탠다드 인풋에 아까처럼 end를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샌드도 요 런닝 값을 제로로 해갖고 이거 false가 되니까 빠져나오게 하고, 이쪽도 이제 자기가 받은 메시지가 end이면은 요게 제로니까 요 while loop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큐를 다 썼으니까 지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만 지워야 됩니다. 그죠? 이쪽에서는 없고, 이쪽에서 메시지 컨트롤 IPC RMID 해갖고 요 메시지 큐를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동작하는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메시지 2가 뭡니까, 지금? 샌드를 먼저 실행시키니까 메시지 큐에다가 텍스트에 이런 걸 입력해 놓으면 메시지 큐에 쌓여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 큐의 상태를 보려면은 그 IPCS-Q라는 그 쉘 커맨드를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메시지 큐의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것들도 다른 IPC 메커니즘 우리가 세마포나 쉐어드 메모리 그 시스템 5 릴리즈에서 만든 이런 것들은 IPCS 해갖고 이런 명령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런 IPC에 대해서 다 보고 싶으면 아마 IPCS-A 해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IPC 시스템 5의 IPC 메커니즘, 그러니까 쉐어드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세마포, 메시지 큐에 대한 실제로 그 상태를 쉘 커맨드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그젬플 계속 보면 이제 리시버 쪽을 실행하면 이제 여기 메시지 큐에 쌓여 있는 걸 다 읽어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그 세마포나 쉐어드 메모리를 갖고 어떻게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고 또는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메시지 큐라는 좀 더 편리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